자, B단계 질문을 받을 건데 뭐부터 할까? 없어? B단계는 멀리 있어. 17번, 16번 또 16, 17 다 동물입니다. 야 선물? 오늘 이거밖에 안 줬다. 아, 최상의 라이트였구나. 네. 또 딴 건 읍스? 자, 이제 끝나는 거야, 프렌트도? 네. 네. 한번 찍기. 네. 해봤어. C2의 길이를 구하라는 거고 B2하고 나와 있네요. 그 다음에 6하고 7하고 8이네. 그림을 좀 생각해서 그려야 되는 상황이네. 사이즈가 비슷해야 되잖아. 6 8 7 야, 어렵다. 그림. 이 정도 하고 이 정도. 너무 찌그러졌는데? 대충 최대한 뭐 비슷하게 그려보려고 했는데 어쨌든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금 보면은 이만큼을 연결을 해서 요 원의 길이값 변지름이 이제 6이고 이 원의 변지름의 길이값은 7이고 이 사이의 거리값은 8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여기서 이제 눈치를 채셔야 되는 거는 어차피 이게 작은 원의 변지름이니까 요 남는 부분은 2죠. 그치? 마찬가지로 요 남는 부분은 이제 1의 관계성을 갖겠죠. 자,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렇게 잘려 있습니다. 그치? 그 다음에 여기가 B점, 여기가 E점, 여기가 C점. 그 다음에 여기가 A점, 여기가 D점이네. 문제에서는 우리가 C2의 길이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C2의 길이를 이제 우리가 X라고 놓게 되면 요 길이를 뭐라고 놓을 것이냐라는 건데 전체 8의 길이 중에서 3을 드러내고 나머지 부분이기 때문에 5 중에 X를 뺀 5-X가 X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예. 예. 그러면 우리는 여기 PQ인데 작은 원에서 A2 곱하기 EC가 P2 곱하기 Q2가 되고요. 그 다음에 큰 원에서 B2 곱하기 EB가 되는 거죠. 이걸 길이로 다 표현해 주시면 되고요. 우리가 A2라고 하는 건 6에서 1 가서 5-X만큼 갈 거니까 결국 12-X가 되실 거고 EC의 길이는 X가 되시죠. 됐니? B2의 길이 값은 우리가 지금 여기다 5-X라고 썼고요. 그 다음에 EB의 길이 값은 이거 왜 들고 있는 거야 도대체? 9 플러스 X인 거죠. 됐니? 그러니까 12x 제곱이 12x 마이너스 x의 제곱의 값이 45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x의 제곱의 형태를 띄고 있고요.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x제곱 다 뺄 거니까 16x가
45만 큼 됐나요? 됐니? 네. 그래서 x의 값은 16분의 45. 그 다음에 17번. OP, OQ. 외접원, 반지름 10짜리. 5의 지름은 10이다. 네, 뭔지 모르겠네. 일단 그림부터 그려보고 생각 좀 해보죠. 얼마나 크게 그려야 되는 거야? 요쯤 그리면 되려나? 너무 큰가 보니? 이 상태에서 원의 중심이 여기쯤에 있고 그 다음에 BC가 얘보다 좀 밑에 내려가 있으니까 BC가 여기쯤에 그 다음에 얘를 지나면서 중심에 직교하는 녀석이 있을 거고 그 다음이 뭐니? ABC의 특별한 이름은 없는 것 같아요. 특별하게 이름이 있는 것 같지는 않고. 그 다음에 원 5의 지름이 10이다 라고 얘기를 했으므로 B부터 5까지 이렇게 연결하면 이 길이가 이제 5라는 걸 주어진 상태인 거죠. 됐어요? 뭘 하라는 걸까요? 나머지 주어진 길이가 아무것도 없잖아. 지름이 10, PQ, OP, OQ. 일단 반대로 생각해 볼까? 우리가 OP 곱하기 OQ의 길이값을 구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녀석을 OP 곱하기 OP 플러스 PQ 그러면 OP의 제곱 플러스 OP 플러스 PQ OP 곱하기 PQ 이렇게 되는 건가? 얘는 끄집어낼 수 있을까요? 네. 끄집어낼 수 있어? 나 이거 이제 공식에서 끄집어낼 수 있냐 이거지. 여기서 어딘가에서 요거를 찾을 수 있는 삼각형이나 이런 부분들이 존재하냐라는 거예요. 뭐가 이런 게 있을까요? 일단은 각도 관계성을 하나 볼 수 있는 게 있긴 있겠는데 근데 지름을 줬단 말이죠. 지름을 왜 줬을까? 이유가 있을 터인데 90도를 준 것도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죠. 내가 지금 닮은 삼각형 찾아야 되는 거잖아. 뭐가 닮은 삼각형이 있지? PBO랑 QC? 주었어. 이거 왜 닮았냐? 뭔가 그래 보여서. 근데 뭔가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PBO랑 QC 하면은 다 포함. 길이 값을 모르잖아요. 여기가 5. 길이가 또 나요. 각도도 나와 있는 게 없어요. 각도도 없고 각도는 90도 하나밖에 없는데 90도 하나 갖고 길이 값을 잘라서 뭘 하기에는 관계성이 나와 있는 게 너무 없고요. 각도도 아는 게 없고 각도가 같은 것도 눈에 사실은 안 보여요. 느낌적인 느낌의 OBM이랑 OQC가 같을 것 같긴 한데 딱히 이유를 얘기할 수는 없고 A 저기랑 저기랑 같다. 저기랑 저기랑 같다. 아, 관심을 자기가 그렇네요. PBO랑 PQA랑 닮음이긴 하네. PQA 이거 어쩌라고? 이거는 눈에 보이긴 하네요. 우리가 보통 여기를 이제 A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B, O, C가 2A니까 여기가 A가 되는 거죠? 네. 근데 이 부분을 B라고 얘기를 하면 이 부분이 B일 것이고 그러면 이 부분의 각도는 A-B가 되실 건데 이 부분의 각도도 A-B니까 그쵸? 요 관계성에서 요거 하나는 보입니다. 그러면은 삼각형 PBQ, PBO 닮은 삼각형 PQA네요. 그러면 일단은 여기서 우리가 요 위에 있는 녀석과 비슷한 녀석을 끌고 올 수 있는 걸 한번 찾아보려고 하면은 PB 대 PQ가 P5 대 PA다 정도는 끌고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지? 그렇게 되면은 이제 PQ 곱하기 P5는 이제 우리가 여기서 만들어낼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 녀석이 PB 곱하기 PA가 성립됩니다. 됐어요? 그럼 PB 곱하기 PA를 또 끌고 어디선가 와야 되는 상황이죠. PB 곱하기 PA는 PA 이 부분을 X라고 둔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끌고 들어올 수 있죠. 원래 PB 곱하기 PA면 여기 있는 녀석을 연장해서 이 새끼를 PQ 써 있으니까 이 새끼를 R 여기를 ST PQRS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했을 때 이게 PR 곱하기 PS 이렇게 될 것이고 이렇게 되면은 이 녀석의 형태가 PR이 X가 되실 거고 PS는 10-X가 되시겠네?
됐니? 그러면 여기를 또 끌어들일 수 있는 녀석이 또 필요할 것 같은데 왜 계속 첨부해야 하냐? 응? 계속 끌어가고. 계속 뭔가를 끌어들여야 되는 거죠. 네. PQ, PRS 이렇게 쓰는 것보단 이게 나을 것 같은데 PR, PS면 PR은 우리가 OR에서 PQ를 뺀 것이다. P5를 뺀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거고. 그치? PS다 라고 하는 녀석은 PS니까 OR에다가 P5를 더한 녀석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OS라고 쓰는 게 낫겠다. 맞아? 둘 다 5니까요. 5-P5 5의 제곱 마이너스 P5의 제곱이 돼버리겠죠? 됐니? 네. 그러면 우리가 따라서 5P 곱하기 5Q라고 하는 걸 방금 전에 우리는 5P의 제곱 더하기 5P 곱하기 PQ인데 5P 플러스 PQ를 지금 결국 5의 제곱 마이너스 5P의 제곱으로 P5의 제곱으로 쓴 거죠. 그러니까 25가 되겠네. 이해돼? 네, 문제 좀 어렵다. 야. 꼴비. 일단 근데 이제 지금 풀어본 거를 아시겠지만 이 형태에 있는 것들을 직접적으로 못 찾으니까 뭔가를 변형시킨 녀석에서 구할 수 있는 것들을 계속 찾아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닮은 것도 그 녀석을 이용해서 닮은 것도 어딘가 있을 거라고 보는 거고. 그래서 그런 형태로 푸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너희들이 보는 경시 형태의 문항에 가까운 거죠. 17번 같은 경우. 사실 옛날에는 내신에도 경시와 비슷한 형태의 문항들이 많이 나왔었어 실제로. 자, 다른 거 더 질문 없습니까? 여기서는? 그럼 이제 프린트는 버리면 되는 거야? 트래쉬. 스트레스라고? 집에 가져가 이 새끼야. 집에 가져가서 버려. 가구로서 버리지 말고. 나중에 시험 때도 나올 텐데. 이거 써야겠다. 진짜 써야지. 자, 그러면 이번에는 무슨 쓰리죠? 이코시스템? 자 조용히 하시고 네. 오늘 77페이지까지도 풀어오라고 했었잖아요. 네. 야비. 자, 여기도 질문을 안 받으셨으니까 질문 좀 받아야죠. 뭐가 있을까? 없냐? 저는 없어요. 질문. 없습니까? 야, 그렇게 질문이 없어. 자, 그러면 최선의 라이트는 네. 다른 점 없는데. 네, 78에서 80이요. 역시 예상했어. 이건 이제 숙제가 될 거고 원리 해설 좀 꺼내 보시면 다시 원리도 오랜만에 보네. 정말 좋다. A 단계. A 단계 아, 이게 예상이 안 보였어요. 원과 직선 아직 안 줬죠? 예? 64에서 65요. 우리 이거 다 했나요? 나 안 했던 것 같은데. 했냐? 64에서 65. 네. 어디 64? 안 했지? 안 했어요. 그렇죠. 자, 원리 해설 저는 64에서 65가 숙제가 될 거고요. 오늘은 최진도를 나가겠습니다. 통계요. 네, 오늘은 겁나 쉬운 거예요. 내가 제일 중계적 싫어하는 쉬워 중계적 중계가. 쉬워요. 이게 이해만 쉽다. 하면 이해만 하면 쉬워. 이 쉽다고? 대표가 3보도 그 A
아니 편차 그거 알아? 분산과 표준 편차를 못하는데. 그냥 외우기만 하면 돼. 난 자. 처음 들어보는데. 어려운 거 아니니까. 그래 잘 들어. 무력질 나와. 쉬워 재밌어. 쉬운데. 뭐 수업을 하다가 점심시간을 줘야겠지만 둘이 크게 옮겨가지고 뭐가 하는지 모르겠어. 너네가 보통 중학교 때 사용되는 통계다. 이 통계 중에 중학교 1학년의 단원과 중학교 3학년 단원은 간단하게 생각하면 자료를 정리한다의 개념에서 봐야 돼요. 중2에서 말하는 통계는 사실 완전히 다르죠. 확률에 대한 거. 느낌적으로 너희들한테는 완전히 다를 텐데 실제로 뭐 같은 얘기지만 그래서 자료를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정리를 한다에 방점이 맞춰져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 너희들이 옛날에 도수 분포표라는 걸 배웠죠. 네. 이게 상대 도수라는 것도 배우셨어요. 네. 도수 분포표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단순하게 보면 우리 반의 성적을 갖고 너네는 이제 6명이니까 별거 아니지만 너네 학교의 성적을 본다라고 하면 300명을 갖고 시험을 봐야 되는 거지? 그러면 그걸 다 점수화를 그냥 써놓으면 눈에 잘 안 들어오겠죠. 그래서 그거를 데이터를 좀 축약해서 우리가 0점부터 10점, 10점부터 20점 해가지고 10개의 계급을 나누고 거기에 들어가는 애들을 갖다 집어넣는 식으로 왜 저래? 자, 갖다 집어넣고선 우리가 표를 보는 방식. 그래서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쓰는 걸 우리 뭐라고 하냐면 통계라고 얘기를 했어. 도수분포라고 얘기를 한다고. 그래서 잠깐만 얘기하고 이제 쉴 건데 제일 처음에 배우는 대표값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는 그 표를 갖고선 우리가 전체적인 흐름을 어느 정도 눈에 본다라고 하면 아예 딱 대놓고 너희들의 학교 애들의 수준이 어느 정도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의 값을 보고자 하는 게 대표값이야. 네, 평균 같은 거죠. 평균만 대표값을 갖고 있지는 않아.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얘기들을 이제 하도록 하자. 잠깐 쉬었다 합시다. 석재요. 진짜 20분. 자, 이어서 시작해보죠. 내 사랑 석재 교수. 네. 그래서 우리는 제일 처음 배우는 게 대표값이야. 그렇군요. 가만히 좀 해. 자, 대표값이라는 거고 대표값은 결국은 뭐냐면 자료를 한눈에 알아보기 위한 거에서 더 나아가서 하나의 숫자로 자료를 모든 걸 대변을 해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이 알고 있는 건 대표값에 제일 처음에 등장하신 녀석은 평균인 거죠. 평균은 쉽죠? 네. 근데 원래 평균의 정확한 뜻은 전량의 총합을 양의 개수로 나눠. 어우 손이 얼었어. 잠깐 나갔다 왔더니 자 별량의 총합을 별량의 총수로 나눈 겁니다. 자 글씨가 좀 엉망인 건 이해 좀 해주시고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별량이 뭐냐? 변하는 양. 웃기고 있네. 이게 변수냐? 그러네. 그건 변수구나. 자료의 값. 자 여기서 말하는 별량은 CP. 수로 표현된 자료입니다. 자료 중에서 숫자로 된 자료를 말해요. 그러니까 점수는 별량인데 이제 적게라는 거죠. 석. 아직 많은데. 민재한테 얘기를 한 거잖아. 자 어쨌든 자 우리가 숫자로 된 자료들을 얘기한다고 점수 같은 거는 우리가 말하는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별량이고 너희들의 이름도 자료잖아 사실은. 근데 이거는 숫자가 아니죠. 더할 수가 없어. 자 성의 평균이 있니? 성씨의 평균. 아니요. 김씨랑 이씨랑 박씨랑 합치면 뭐가 되는데?
없잖아. 너무 쉬워 좀. 아이 진짜. 정신 사납게. 아니 왜 이렇게 달달해 진짜 너. 스윗남. 그냥 스위트 콩이야. 스윗송. 정신 사납. 내 삶의 낙이. 아이고. 그냥 너 나그네 됐어. 자, 그래서 수로 표현된 자료만 평균을 구합니다. 그래서 평균은 별량의 총과 별량의 총수로 나누고 이왕 나온 김에 도수 분포표에서 평균 구하는 방법이 있었죠. 어떻게 구했지? 도수 분포표에 평균 구하는 거. 네? 도수 분포표에서 평균 구하기. 범위? 분의 웃기고 있네. 계급과 계급과 계급의 개수. 곱하기 계급. 왜 이렇게 글씨가 엉망이야. 총 개수. 도수의 그지야. 개수구나. 이 녀석의 총 합을 총도수로 나눠주면 우리가 도수 분포표에서의 평균이었습니다. 근데 계급값은 뭐였지? 계급과 그 계급이 같이 가. 그 계급에서 중간 계급의 양 끝값의 합의 2분의 절반값을 계급값이라고 했었죠. 90에서 100점이면 계급값이 95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걸 왜 그렇게 쓰는지 좀 이따 얘기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거기다 계급도수를 곱하고 그걸 총도수로 나눠주면 총도수라는 건 도수의 총합이었죠. 그래서 이거 나눠주면 우리가 말하는 평균이 나왔습니다. 근데 대표값은 이제 평균 말고 최빈값 그 다음에 뭐 중앙값 뭐 이딴 걸 써요. 왜 쓰냐가 사실 중요한 건데 자 평균이 자료를 대표하는 모든 값이라고 얘기할 수 있니? 이것도 얘는 언제부터 여기 있었어? 아까 내가 들었는데 못 보셨구나. 자 평균이 자료를 대표하는 모든 값이라고 얘기할 수 있냐 이거야. 아니요. 자, 잘 생각해봐. 너네한테 용돈 얼마 받아? 범준이 얼마 받냐? 저 2만 원밖에 안 가요. 왜? 아니요 한 달에요. 한 달에 2만 원? 근데 나는 자연인이라. 한 달에 2만 원을 받는다. 얼마 받아 민균? 저는 용돈제가 아니에요. 어? 용돈제가 아니에요. 그럼 주에 얼마나 써? 글쎄요. 저랑 이클립스 먹으면 저기 10만 원 나가지 않을까? 아니 내 진짜 이상해. 자, 분명 한 달에 2만 봐봐. 원인데 10만 원씩 나가. 만약에 민규가 10만 원을 써 한 주에 범준이가 한 2만 원 써. 민재가 한 5만 원 쓴다. 희진 뭐 저기 뭐야 현서가 뭐 한 7만 원 정도 쓴다. 근데 이제 알고 보니까 희진이가 이제 뭐 집에 이제 재벌집 딸이라서 한 주에 1,000만 원씩 쓰고 있어. 와. 자, 평균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 우와. 이게 왜죠? 달라지죠. 겁나 부정해야 되겠다. 평균이 되면 너희들은 한 한 500 주에 되니까. 100만 원을 넘게 되는 쓰는 애들이 되는 건데 예. 실제로 아무도 그렇게 쓰는 사람은 없죠. 예. 그치? 예, 극단값에 영향을 받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자료들을 갖고 있는데 아주 큰 어떠한 값이 하나가 딱 등장하는 순간 평균은 자료를 대표하는 값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너희들이 용돈을 받는 평균값을 우리가 지금처럼 뭐 이렇게 누가 하나 1,000만 원을 쓰는 순간 160만 원이 되셔야 되거든요. 170만 원 정도 평균값이. 근데 그게 너희들의 자료를 대표하는 것, 너희들의 용돈을 대표하는 값이라고 얘기할 수 있냐 이거지. 그래서 등장하는 게 이제 두 번째 값인 중앙값이에요. 중앙값. 중앙값. Because I hate you. 선우가 없으니까 네가 노래 부르냐? 자, 중앙값은 말 그대로 가운데 값을 얘기해요. 그래서 아까 용돈 얘기했던 것처럼 자, 2만 원을 받는다. 하루에 한 달 일주일에 2만 원을 쓴다. 7만 원을 쓴다. 10만 원을 쓴다. 12만 원을 쓴다. 1,000만 원을 쓴다. 우와. 와. 자, 이렇게 쓴다고 했을 때 중앙값은 오름차순 정리를 하게 되면 여기에 가운데 있는 값이 10만 원이죠. 그래서 이거를 중앙값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됐어요? 그러면 이거는 10만 원은 그래도 너네 반의 자료를 그 용돈을 대표하는 값이라고 얘기할 만하죠. 1000만 원보다는. 1000만 원보다 160보다는 그렇죠. 60%. 자, 근데 중앙값을 이 생각을 해야 돼. 똑같이 2만 원을 받는다, 10만 원을 받는다,
10만 원을 받는다. 근데 한 새끼가 더 우리 반에 들어와서 이상하게 됐어요. 아우나. 자, 그러면 가운데라는 게 없어요. 없잖아. 끼가 되고. 그래서 그때는 이 두 녀석의 평균. 평균. 네, 평균 값을 냅니다. 그걸 우린 뭐라고 해? 이 녀석의 중앙값이라고 얘기를 해요. 또 중앙값은 아까 얘기했듯이 홀수개면 가운데 값을 내면 되고요. 짝수개면 가운데 두 녀석의 평균 값을 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평균도 배웠고 중앙값도 배웠습니다. 그러면 너희들이 아까 도수분표에서 계급값을 왜 쓰냐? 이것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생각을 해보면 도수분표에서 90에서 100의 학생들이 5명이 있다. 그러면 이 계급에 포함되어 있는 이 5명의 학생들은 점수가 몇 점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지? 예. 그러니까 이 녀석에 뭘 쓰겠다는 거야? 이 계급의 중앙값을 쓰겠다는 거죠. 그 중앙값이 뭐야? 계급값이야, 사실은. 네. 그럼 가끔 태클 거는 인간들은 있죠. 왜? 90부터 100 사이에 중앙값이 왜 95예요? 라고 하는. 그치? 맞아, 틀려. 근데 중앙값인 거. 뭐 임마 왜 이렇게 그럼 뭐야 범주는? 단지 정수로 생각해봐. 90부터 100 사이에 95가 가운데가 맞아요. 네. 90, 91, 92, 93, 94, 95 하면 11개의 숫자가 등장하죠. 그 중에 가운데가 95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앙값을 사용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 있는 녀석의 실제 값을 모르니까 얘네들의 이 계급의 대표값을 중앙값으로 써서 이 녀석들을 다 뭘로 처리하는 거야? 95점을 받고 있다라고 처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계급값 곱하기 계급도수 하면은 이 계급에 포함된 아이들의 점수의 총합이 되는 거고, 이것들을 다 더하면 점수 총합이 될 거고, 그걸 총도수로 나누는 거니까 결국 별량의 총 개수로 나눠주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그럼 평균, 중앙값을 배웠습니다. 평균과 중앙값을 배웠는데 하나 더 배우는 게 최빈값이에요. 최대 빈도? 맞아. 맞아. 가장 많은 빈도를 갖고 있는 값. 그러니까 제일 많이 나온 새끼. 이거죠. 왜 쓰냐? 첫 번째, 우리가 평균도 중앙값도 다 별량 기준에 쓴 거야. 숫자로 된 자료에서만 표현이 가능하시죠. 네. 근데 우리가 대표값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 중에 이런 생각을 해봐. 너네가 만약에 애완동물을 키우는 것 중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애완동물은 무엇입니까? 고양이요. 악어요. 악어요. 닥쳐. 오케이. 우리나라는 아직도 개를 더 많이 키우죠. 아. 왜? 고양이가 사랑인데. 아예 고양이 키워서. 아유. 고양이 키워? 집에서? 당연히 귀엽죠. 못 키우는데. 샴고양이. 이게 인스타 저거 보면 고양이 너 보게 돼 있어요. 스스로를 먼저 키워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될 것 같아. 나 요즘에 인간처럼 살고 있지 않아. 고양이처럼 그래? 아니 진짜로 밥을 안 먹는 새끼가 어딨어. 하루에 절반 정도는 자고 절반 이상은? 귀찮아도 밥 자, 먹는 거야? 조용히 해. 최빈값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것들, 우리가 별량이 아닌 녀석들을 우리가 표현을 할 때, 별량이 아닌 자료의 대표값을 표현을 할 때 사용도 하고요. 또, 자, 너희들한테 중학생은 사실 좀 애매하죠. 중학생들은 이제 애들마다 키 차이도 많이 나고, 아직은 지금 잘하고 있는 학생도 있고 덜 잘하는 학생도 있고 뭐 이렇잖아요. 다 잘한 새끼도 있고, 그치? 근데 성인이 됐으면 성인 된 사람들을 갖고서 성인 100명을 모아놓고 우리나라의 옷 사이즈의 대표값을 물어본다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들 평균 낼 거니? 아니요. 옷 사이즈의 대표값이 남자애들은 뭐 이제 95, 100, 105 이렇게 입으니까 뭐 90부터 100 사이에 어딘가를 가질 텐데, 그러면 평균이 98.7. 그럼 옷 사이즈의 평균은 대표값은 98.7. 웃기잖아. 아무도 그 옷을 입고 있지 않죠. 그럼 우리는 그거는 뭐라고 해? 그럴 때 제일 많이 입는 옷을 선택을 하는 거죠. 그걸 최빈값을 쓰는 거야. 그래서 그런 것들에서 우리는 최빈값을 갖다 쓰게 되는 겁니다. 근데 최빈값은 아까 제일 많이 나오는 거라고 했잖아. 그치? 1, 1, 2, 2, 3, 4,
5 최빈값 뭐겠어? 오겠죠. 뭐야? 5야. 근데 얘 하나 빠지면 1, 2 오겠죠. 1, 2, 5겠죠. 네. 그래서 최빈값은 여러 개일 수 있어. 아니면 없거나. 어쩔 수. 저 똑같은 거. 1, 2, 3, 4, 5면 없죠. 1, 1, 2, 3, 3, 4, 4, 5 이러면 4개지? 예. 없는 거죠. 다 똑같은 거니까. 알겠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최빈값, 중앙값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아까 얘기했듯이 평균이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거 맞습니다. 근데 자료의 극단값, 아주 완전히 혼자 튀어나온 이런 새끼가 등장하는 순간 우리는 보통 중앙값을 씁니다. 됐니? 그리고 자료가 우리가 별량이 아닌 경우에 무조건 최빈값을 쓸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 중에서 몇 가지 아이들 우리가 옷 사이즈나 아니면 신발의 사이즈 같은 최빈값들을 물어볼 때 정형화된 값을 갖고 있는 아이들을 물어볼 때는 최빈값 써요. 그렇게 이제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 갖고 이제 문제를 풀어볼 건데 94페이지 문제를 보겠습니다. 아, 평균 구하는 거. 자, 수영일의 반 학생들의 읽은 책의 총 권수를 구하여라 라고 했습니다. 다 더해봐. 얼마야? 25. 25야? 25. 진짜? 아, 권수구나. 권수를 물어보라고 누가 이 학생 수를 물어봤어 이 그지야. 맞네. 누가 25로 그랬냐? 그냥. 자, 한 명도 안 읽은 5명에는 이제 일단 범준이 들어가고 그지? 일주일 동안 학원이랑 읽었어? 50. 읽었어 안 읽었어? 빨리 얘기해. 읽었죠. 뭐 읽었어? 까삐 땅리. 아, 꺼삐 땅리. 이름 몰라. 야 그거 흔들지 마. 커피 카메라 땅리. 흔들고 지랄이야. 커피 땅리 읽었어요. 그게 뭔데? 네. 내용 요약. 내용 요약. 이상한 박사가 있는데 엄청난 기회주의자여가지고 그 끝. 아니야 막 친일파 됐다가 막 친미파 되고 막 하는. 아, 잠깐 이제 어차피 도서 얘기 나온 김에 내가 저 책 다 넣고 있니? 학생 기록부에? 지금 까먹고 있다가 지금 15권 정도 모아놨거든요. 한 번에 반출해야 돼요 지금. 학생 기록부에 다 기록하셔야 돼. 근데 너는 학생 기록부에 학교에다 갖다 내도 학생 기록부에 기록이 되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받기만 하고 안 올려주는 선생님들 가끔 있어. 낸다고 끝나는 거 아니야. 아니 어디서 김치를 쓰잖아요. 어디서 김치를 쓰잖아요. 김치 하나?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 진짜 뭔가 살짝 그러니까 뭔가 김치는 아는데. 자, 조용히 하시고. 차에 50년 방치된 자, 잠시라고 범준아. 너희들 진짜로 한 번쯤은 기록해 보셔야 돼요. 기록 생기부 한번 열어서 신기만. 엄마들, 뜯어. 어머니들 나이스에 들어가시면 생기부를 기록하는 거 볼 수 있고요. 언제 보셔야 되냐면 12월 말 정도에 내가 방학하기 직전에 한번 열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방학하기 직전에 한번 열어서 너네가 도서가 들어있는지 확인하고 안 들어있으면 담임 선생님한테 얘기를 해야 돼. 근데 도서도 너네 누구한테 내고 있니? 저는 각 과목별로 봐서 하죠. 그렇죠. 과학 관련이면 뭐 과학쌤, 뭐 심리학이면 도덕쌤 이런 식으로. 맞아. 나눠서 내셔야 돼. 너네한테 그냥 갖다 내면 다 교양으로 올라가. 담임한테 다 갖다 내면. 아 그래요? 분류 안 해줘. 어? 분류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실 거나 담임한테 그 분류를 뭐 국어는 국어 뭐 이렇게 해서 분류를 하거나 하시고 아 그래요? 사실 1학년 거는 사실 분류 안 하고 넣으셔도 큰 문제는 안 돼요. 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가실 때 너희들 사실 특목고를 쓰고 싶은 학생들이 대다수니까 너희들이 올라가실 때 학교에서 보는 거는 2학년, 3학년이 되면서 어떤 책들을 읽냐 1학년 때는 다독을 했냐라는 걸 주로 보고요. 2, 3학년 때는 어떤 과목들의 책을 보냐가 더 중요하게 봐요. 학교 선생님들도 다 똑같아요.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중학교 1학년 애들이 어떠한 그 중학교 1학년 과정을 거치면서 자기의 어떠한 진로들을 보고 있냐라는 걸 보기 때문에 다양한 책을 읽고 2학년 때 진로를 구체화시켜서 그거에 대한 책들을 읽어가시면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 1학년 때는 사실 교과목에 그렇게 분류되어 있는 것들이 안 돼 있어도 큰 문제는 아니에요. 그렇지. 근데 2, 3학년 때는 교과목 분류를 좀 해주시는 게 좋고요. 특히나. 그리고 권수는 꼭 어느 정도
10번 정도는 되셔야 돼요. 넣는 거 꼭. 아우 네. 왜 이러지? 알겠지? 꼭 갖다 내. 너네가 생기부를 관리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가 않아. 결국 선생님이 써주는 거기 때문에 너네들이 바꿔서 할 수 있는 것들은 동사하고 책밖에 없어요. 그리고 학교 활동하는 거, 그러니까 학교 회장하는 거, 동아리 회장하는 거 이런 것들을 해야죠. 내가 홍선한테 맨날 뭐라고 하지만 실제로 하시긴 해야 돼요. 회장이요. 네. 저 회장이요. 과거나 어떤 걸 쓰실지 모르겠어. 너네가 과거를 쓰거나 영재고를 쓰거나 자사고를 쓰거나 그건 너희들의 이제 너희 선택사항에 대한 거 3학년 때 이제 분류를 하겠지만 모든 학교가 원하시는 거는 한 가지가 있어요. 모든 특목고가 원하는 건 리더십을 갖고 있는 학생입니다. 어떤 것들의 주도적인 무언가 행위를 하는 학생들을 요구를 하시는데 생활기록부에는 남아있는 기록이 사실 볼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뭘 볼 거야? 거기에 리더십이 뭐가 써 있는데? 없잖아. 그러니까 리더를 한 행위를 남길 수밖에 없는 거죠. 리더십을 보여줄 수 없으니까 리더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걸 객관적으로 남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학생회장도 하시고 동아리 회장도 할 수 있으면 하시도록 하는데 그게 학업적으로 부담이 안 되게. 동아리 회장은 보통 3학년 때 시키니까 2학년 또는 3학년한테 시켜요. 학교마다 좀 다른데 대부분은 2학년에 시키는 경우가 많고요. 동아리 회장은. 동아리 회장을 2학년 때 시키는 이유는 3학년 애들은 이제 고등학교는 무조건 2학년 때 시켜요. 3학년 때 동아리 회장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대입 봐야지. 대입 준비해. 수능 준비하는데 무슨 어느 쪽으로 동아리. 그러니까 안 되고 동아리 회장 같은 것들을 2학년 때 시키는 학교가 있고 3학년 때 시키는 학교가 있습니다. 어쨌든 하실 수 있으면 하시는 게 좋아요. 알겠지? 그러나 아까도 얘기했지만 공부에서 벗어나면 안 되고 어쨌든 지금 이제 책 나온 김에 잠깐 얘기를 한 거고요. 1번에 총 권수를 물어봤으니까 50권을 읽었고요. 그치? 네. 그러면 평균 얼마? 평균 얼마? 9원. 네, 2권이죠. 네. 자, 2번에 줄기 입글입니다. 줄기 입글이 뭔지 알아요? 네. 거기서 말하는 줄기는 얼마입니까? 무슨 자리? 집에 자리. 집의 자리. 잎은? 1의 자리. 1의 자리. 자, 평균 구하래. 자, 열심히 빨리 더해봐. 하하하하. 이야 이런 구문 수업이 다 있나? 이거 언제 더해? 그랬어요. 자, 통계는 어쩔 수 없습니다. 연산 싸움이에요. 아이고. 아니 이거 왜 샤프심이 계속 안에서 분해돼서 나와요? 어려워. 근데 너네 정말 이거 21 더하기 23 더하기 30 더하기 31 더하기 이런 건 아니지? 에이 그런 거 아니에요? 야, 봐봐. 아 그런데 다른 부분 있었네. 자, 21과 23이니까 20 그냥 40 더하기 4 하면 되죠? 그냥 멍충이네. 30이니까 35개 있으니까 150 더하기 15 하면 되잖아. 그렇네. 왜 이래? 정신 차려. 그렇네. 와우. 그래서 다 더하면 얼마야? 잠깐만요. 잠깐만요. 기다리는 중. 337이니까 337이라고 슬프다 야. 아니 미친네. 338이죠. 38. 네. 자, 10명이잖아. 33.8. 쓰레기 문제. 33.8이요. 그치? 자, 3번으로 갑니다. 다음 표는 기온에 반한 학생이 28명의 농구를 5번씩 던져서 골대에 넣는 기록 횟수를 한 겁니다. 그렇죠? 야, 하나도 못 넣는 놈 있어? 이야. 5번 늘렸네? 뭐 그럴 수도 있지. 안 닿을 수. 자, 그래서 농구공을 넣은 횟수의 중앙값을 구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전체가 28명이니까 됐니? 그러면 28명이면 13번째, 14번째 학생을 찾아야 돼요. 2. 줄리아인데요. 2. 열심히. 몇 시에 열리지? 아, 14, 15시. 아니, 내가 그럼 이랑 28이니까 14, 15죠? 미안해. 14, 15. 14, 15. 5. 그러면은 14번째 학생이 지금 보면은 2개를 넣었고요. 15번째 학생이 3개를 넣었습니다. 맞아요? 네. 네. 그러니까 평균값은 2.5인가요? 네. 자, 넘어갑니다. 4번에 최빈값을 구하세요. 1번 얼마? 41. 41. 2번 얼마? 10. 10. 3번 얼마? 85.
65와 85요. 두 개가 있어요. 시각 테스트야. 안 보여 나. 자, 5번에 베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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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자, 그러면 그 다음 얘기가 뭐냐면 삼포도와 표준 편차라는 건데. 에라이. 재밌어. 자, 재밌어. 그래? 홍선우가 없으니까 오늘 그런 얘기 안 하는구나. 홍선 대신에 저는 사워 그레이프. 왜? 마운틴 그레이프는 아니고? 아 그렇네. 마운틴 그레이프. 저는 싸워를 안 해. 걔는 애드라 그래. 자, 삼포도라는 건데, 자 이게 문제는 뭐냐면 평균을 갖고 우리가 너네 학교의 기준점을 표현할 수가 없어요. 너네 학교가 얼마나 공부를 잘한다고 표현할 수 없습니다. 왜냐면 자 만약에 너네가 평균이 50점인 학교가 있어요. 두 학교가 있습니다. 근데 50점에 이만큼의 아이들이 있고 51점, 49점, 48점, 47점 아니 뭐 이제 52점, 47점, 48점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돼 있는 학교가 있다라는 것 반면에 기분이 안 좋고. 50점, 51, 52, 53, 54, 55, 56 이런 식으로 돼 있는 학교가 있다고 치자고요. 저 빚이에요? 응? 저 빚이에요. 머리 빚 쓰는. 막대 그래프. 자, 어느 학교가 공부를 더 잘하는 거니? 아래요. 1번이요. 아닌가? 사실 어느 학교가 공부를 비슷하겠죠. 잘한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비슷하겠죠. 50점대면 근데 위에 학교에는 공부 잘하는 새끼도 공부 못하는 새끼도 별로 없고요. 밑에 있는 학교에는 뭐 잘하는 공부 새끼 잘하는 새끼도 많고 못하는 새끼도 많아요. 예. 근데 이 두 학교를 둘 다 평균 50으로만 표현하면 두 학교의 특성을 나타낼 수가 없어요. 없는 거죠. 야. 그래서 등장한 게 삼포도. 이 대표값을 뭔가 조금 더 구체화시켜서 표현해 줄 수 있는 삼포도라고 하는 게 등장을 한 겁니다. 삼포도는 별량이 흩어진 정도를 하나의 수로 표현한 거예요. 자, 삼포도에서 가장 유명한 삼포도는 표준 편차입니다. 편차. 음. 주반님. 평균의 차. 얘네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수능에도 등급이 나오고요. 네. 그 다음에 그 과목에 평균이 나오시고 그 평균의 표준 편차 값이 같이 공급돼요. 진짜요. 네. 그래서 그래. 플러스. 대학교에서 얘가 등급이 얼마고 평균과 표준 편차를 봤을 때 상대적으로 우리가 국어와 수학에 대한 것들을 점수의 가중치를 더 따로 주게 돼요. 네, 그런 얘기 한번 한 적 있죠. 수학은 인생의 전부는 아니지만 대학의 전부라고. 그렇죠? 우리가 삼포도 값이 크다라고 하는 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별량이 흩어진 정도 하나를 표수로 표현해 준 거라서 수가 크면 별량이 많이 흩어진 걸 말합니다. 이해돼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이제 밑에 있던 빛 같은 새끼 빛으로 그려준 거 있잖아. 그래서 이게 삼포도가 굉장히 큰 놈이죠. 아까 전에 피크를 올려준 애들은 삼포도가 되게 작아요. 참고로 국어에 우리가 말하는 표준 편차값이 수학의 표준 편차값보다 훨씬 더 작습니다. 전 과목 중에 표준 편차가 가장 큰 게 수학이에요. 그래서 수학의 가중치가 제일 높아요. 그래서 대학을 들어가실 때 너네가 표준 환산 점수라는 걸 받게 돼요. 수능 점수를 갖고. 그러니까 국어가 100점, 수학이 원래 100점이 만점이죠. 근데 대학에서는 국어를 한 110점, 수학을 125점 정도로 만점을 환산합니다. 그러니까 110점짜리 1등급하고 125점짜리 1등급하고 차이를 둔다는 거죠. 그래서 국어 1등급하고 그 국어 1등급의 수학 2등급인 거하고 국어 2등급의 수학 1등급인 애 중에서 둘 중에 하나를 뽑아야 되면 수학 1등급의 국어 2등급을 뽑아가요. 수학 중. 네, 그래서 뭐라고 하는 거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가 인생은 수학이 전부는 아니지만 대학에 입시에서는 수학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수학이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삼포도라는 건 그것 때문에 이제 우리가 실제로 실생활에서 실생활이 아니지 이제 우리가 어떤 데이터 값을 표현하는 모든 것에서 지금 삼포도를 사실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별량이 흩어진 정도를 하나의 수로 표현을 하다 보니 첫 번째 편차라는 걸 배워요. 편차가 뭐냐면 한 별량이 평균에서 얼마 차이 나는지. 떨어진 정도를 수로 표현한 거예요. 얘가 편차입니다. 우리가 전체적으로 별량이 흩어진 정도를 하기 전에 일단 하나의 자료만 딱 놓고 이 녀석이 평균에서 얼마만큼 멀리 떨어져 있냐 라고 하는 걸 수로 표현해 보자는 거죠. 그게 그래서 편차는 어떻게 구하냐면 별량에서 평균을 뺍니다. 근데 분명히 우리 아까 얘기했잖아. 대표값은 평균도 있고 중앙값도 있고 최빈값도 있잖아. 근데 이 새끼는 왜 별량에서 평균 빼지? 일단은 최빈값을 이용하는 삼포도를 표현할 수가 없죠. 네. 네. 왜? 숫자를 갖고 표현을 해야 되잖아. 근데 아까 최빈값은 숫자가 아닌 자료들을 또 사용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그러니까 안 되고요. 중앙값은 삼포도를 표현 못하냐? 할 수는 있나? 있어요. 근데 그 편차, 중앙값과 유사한 녀석을 갖고 편차, 우리가 말하는 삼포도를 계산하는 것 중에 하나를 4분 편차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내용이 어려워요. 정말이죠. 그래서 안 배웁니다. 4분위 수를 지우는 거예요. 상위 4분위와 하위 4분위 수를 지금 지워내고 가운데에 있는 50%에 갖고 이걸 편차를 계산하는 다른 방식이 있습니다. 이게 한국어로 맞나? 네, 이게 어렵습니다. 이게 이제 사실은 대학교 애들이 배우는 통계학과 애들이 배우는 방식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배우기는 너무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제외하고 제일 많이 쓰는 애를 그래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래 삼포도를 보면은 삼포도를 배우는 게 사실 분산하고 표준편차 두 개를 배워요. 자, 분산이라고 하는 녀석을 먼저 설명을 하면 분산은 편차 제곱의 평균이고요. 표준 편차는 내용적으로는 좀 이따 얘기를 하고 어떤 건지만 얘기를 할 건데 루트 분산입니다. 사실 같은 얘기란 소리죠. 네. 얘를 좀 줄여놓은 거잖아. 네. 숫자 값이 너무 크니까 줄여놓은 것 뿐인데 삼포도를 가리킨다고 해놓고 분산하고 표준 편차밖에 안 가리켜. 그럼 애들이 중3 애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면 맨날 하는 얘기가 있거든. 그냥 분산하고 표준 편차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라고. 원래 밑에 더 있다는 거죠. 삼포도는 다른 종류가 더 있어요. 절대 편차도 있고 4분 편차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너희들은 가장 많이 쓰는 두 개만 배우는 거야. 그래서 삼포도라고 배우고 이 두 가지만 설명해 주는 거죠. 더 많은 애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두 개만 배울 거야. 그치? 예. 우리가 통계학과는 아니잖아. 그치? 그러면 이제 편차는 별량 마이너스 평균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별량 하나가 평균에서 떨어진 정도죠. 자, 우리가 별량 70점이고 평균이 50점이면 얘를 빼면 20점이니까 무슨 소리냐면 평균에서 20점만큼 큰 새끼인 거죠. 네. 네. 70점짜리. 맞죠. 그럼 반대로 40점이고 우리 점수가 평균이 50점이면 마이너스 10점이니까 뭘 말하는 거야? 10점 떨어져. 아, 있다. 네, 평균에서부터 10점 모자라는 새끼인 거죠. 그러면 이제 하나의 수, 우리가 뭐 했어? 하나의 별량을 평균에서 떨어진 정도를 한 번에 나타냈지? 간단하게. 자, 그러면 이거를 전체 애들로 보고 싶으니까 편차를 평균을 내면 참 좋겠는데 편차를 평균 내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0이야. 가상률이에요. 생각을 해봐. 다 더해야지 평균에 나오지. 평균이 똑같지. 우리가 별량이라고 하는 녀석이 만약에 x1부터 x2에서 xn이라고 한다.
여기 평균이라는 애가 있어. 평균이라고 하는 애는 어떻게 구할 거냐면 x1부터 x2를 다 더한 다음에 xn으로 더해서 n으로 나눠주면 이제 평균이고 이걸 m이라고 우리가 표현해 보자는 거지. 됐지? 그러면 봐봐. 만약에 편차를 평균 내면 x1-m 더하기 x2-m 더하기 점점점 xn-m 아니야? 이거를 n으로 나누면 편차의 평균이 되시겠죠? 그치? 여기까지 해야 돼? 근데 x랑 m이랑 분리를 시키면 x1 플러스 점점점 xn을 마이너스 m에 m이 n개. 이 녀석을 n으로 나눌 거니까 얘를 n으로 나누고 얘를 n으로 나누면 이 새끼도 m이고 이 새끼도 m이네? 0이네? 그러네. 그렇죠. 원래 편차의 총합은 항상 영이야. 왜? 이렇게만 봐도 똑같죠. 왜? 별량을 다 더했어. 평균에다가 개수를 곱했어. 얘도 별량 총합이고 얘도 별량 총합이죠. 예. 총합에서 총합 빼면 당연히 0이죠. 그러니까 편차의 총합은 항상 0이란 말이야. 그치? 그러면 우리는 편차가 하나의 평균이 하나의 별량의 평균에서 떨어진 정도를 하나의 수로 표현한 거라고 했는데, 그러면 편차의 총합이 0이면 평균을 낼 수가 없잖아. 네. 그러니까 마이너스를 다 플러스로 바꾸면 돼. 그래서 제곱했어. 마이너스 값을 다 플러스로 바꾼 다음에 다 더하면 다 플러스의 값을 가질 거니까 평균을 낼 수 있겠죠. 근데 제곱을 해서 평균을 내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평균이 없. 숫자가 있다만해지겠지. 네. 그렇잖아. 방금 전에 우리 아까 계산한 거 그 편차가 20짜리 10짜리 했잖아. 둘만 더해봐. 400에다 100 더해야 되잖아. 500. 어이. 500이네? 와. 그런 거 한 100개만 있어봐. 와. 존나 크다. 몇만을 100으로 나눌 거니까 몇백의 분산값을 갖잖아. 숫자가 너무 커. 그래서 제곱해서 너무 커졌으니까 루트를 씌워. 그럼 줄겠지. 그래서 그게 표준 편차입니다. 정확하게는 뭐라고 부르냐면 표준 편차는 분산의 양의 제곱분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있으니까 나중에 꼭 알아두시도록 하고요. 이렇게 해서 분산과 표준 편차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이제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됐어? 문제를 한번 보면서 얘기를 해볼까요? 자, 6번 문제. 다섯 개의 별량의 평균을 구하고 빈칸을 채우래요. 별량이 5, 8, 6, 9, 10, 6, 9, 4. 다 더하면 얼마? 35. 35? 저 왜 저래 저거? 92 아니에요? 32지. 32. 그러니까 6번 문제는 아, 분수요. 아, 32를 5로 나눌 거니까 6.4냐? 아우 저기. 됐니? 그러면 별량을 갖고 5라고 써 있으니까 편차는 얘에서 이거 빼면 된다니까 마이너스 1.4 맞아요? 예. 그 다음에 8짜리는 1.6. 1.6 6짜리는 마이너스 0.4 9짜리는 2.6 그 다음에 4짜리는 마이너스 2.4 이렇게 하면 되는 거니? 자 이게 됐어? 실제로 얘네 다 더해볼까? 이거 더하면 5.5 아니 3. 오 진짜. 4.29 더해도 4.2죠 마이너스 제로가 됩니다. 네. 자 9, 7번은 다음 선안의 반 학생 10명의 재계차기라는 횟수를 조사한 것이다. 이들의 재계차기 횟수의 편차의 합을 구하시오. 0이죠. 뭐 볼 것도 없습니다. 아, 쟁이 차이구나.
재채기라고 읽었어요. 뭐 재채기에서 조사하고 있는 생각을 있었는데. 미친. 수술을 뿌려? 뿌려서 몇 번이나 재생하는 확인해? 알지. 자, 해치 해치. 8번에 A, B, C, D, E 학생들의 독서 시간을 조사해 나타낸 것이다. 이 5명의 독서 시간의 분산과 표준 편차를 구하라고 했지? 노가다죠. 자, 그러면 8번 문항은 일단 평균부터 구해야겠어요. 평균을 보시면 지금 2하고 8하고 11하고 14하고 20이죠. 그치? 누나 이렇게 계산한 거 이런 식으로 계산한 거 하시죠? 네. 10으로 맞춰서 10, 30, 41, 55. 55를 5로 나눌 거니까 11. 11이 되었습니다. 11. 그렇지? 네. 자, 그러면 우리가 2짜리는 마이너스 9 맞니? 네. 8짜리는 마이너스 3 11짜리는 0 14짜리는 3 얘는 플러스 9인가요? 네. 제곱하고 제곱해서 더하고 더해서 5로 나눠주면 얘가 일단 분선이 되시죠? 네. 81에 9니까 90 81에 9니까 90 180 36. 네, 유. 36이 우리가 말하는 분산이고 이 분산의 루트를 씌워주면 얘가 표준 편차가 되는 거죠. 정말 돼. 됐습니까? 네. 자, 여기까지 어려워요? 아니요. 야. 이 뒤에 사실 몇 가지 내용이 더 있기는 합니다. 더 있는 내용은 다음 시간에 일단 할 거고요. 너희들은 일단 기본적인 것들을 먼저 할 거라서 우리는 이걸 다 줄 건 아니고요. 다행이네. 1번부터 20번까지만 줄 겁니다. 오. 그냥 진짜 분산, 표준 편차 구호, 중앙값, 최빈값, 대표값만 구하시는 형태의 문항만. 그래서 102페이지에 20번까지를 숙제로 해오시면 돼요. 됐어요? 네. 지금 배운 게 분산과 표준 편차의 내용이 전부는 아니에요. 더 설명할 것들이 존재하시기 때문에 그건 다음 시간에 하고 이거를 은혜가 이해를 하고 오시면 그 뒤쪽에 얘기를 좀 더 하도록 할게요. 아, 자,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2번 문제 봐봐. 평균이랑 평균. 최고